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루테인 많이 드시죠? 네, 저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드시죠? 예. 구미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예? 구미, 마이구미처럼 젤리로.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아, 쓰세요. 이따 쓰세요. 이따 드릴까요? 예, 이따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약간 또 올랐죠? 약간이 아니고요. 많이 올랐나요? 뭐 하루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로는요. 역사죠?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역사가 너무 짧은가 봐 미국은. 뭔 놈의 역사적 신고가 맨날 나와. 얼마 전에 장중에 신고가 경신이 있었는데요. 네. 뭐 좀 주춤을 좀 했었죠, 며칠 동안. 그러다가 네.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엔비디아가 쉬는 동안 네. 또 이쪽에서 받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고 걱정할 필요 매번 없죠,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오면서 정프로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미국 정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얘기하면서 네. 왜 그 좀 뭐 미래를 바라보고 또 각 정당에서도 민주당. 예, 그런 좀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않느냐, 뭐 네. 그런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오면서 제가 딱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정치도 뭐 미국 걱정을 해요. 우리가 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또 우리한테 또 영향이 있을까 봐. 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영향도 네. 있기도 있겠지만 그냥 뭐랄까 이게 글로벌 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죠. 아니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상황이면 사실 당에서도 그거는 난 미리 좀 뭐 설득이 됐든 아니면 뭐 강권이 됐든 뭘 했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전쟁 계속하고 있죠. 네. 돈은 막 찍어내고 있죠. 음. 정치권에서 전 세계 정치권들에 보면은 그러면은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나 그런 흐름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도 하냐면요. 우리나라 원화가 1386원, 1300원 위에서 계속 있습니다. 위안화가 7.27위안인데 7위안 위로 가면은 뭐 진짜 큰일 날 것처럼 그랬습니다. 엔화는 152엔 불과 몇 년 전, 2년 전만 해도 152엔 갔을 때 강력하게 개입하고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그랬어요. 직전에 그 정프로님이 뭐 매입했었다고 했을 때 160엔, 지금 161.4엔입니다. 이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매일 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히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서두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야 이거 뭔가 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제 시장에서요. 왜 그랬냐면요. 미국 시장 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어제 일본도 올랐고 중앙권 시장도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약세였는데 그것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거기에 코스닥은 2% 넘기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900개가 넘었습니다. 어제 네네네. 하락 종목 수가요. 왜 그런가라는 이유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민한 민감한 얘기 하기 싫어하는 그런 커멘트들은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정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 그 정책 있지 않습니까? 세금 네. 정책. 세금 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오늘 뉴스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빨간 글씨로 하나를 이제 그냥 한 워딩을 가져왔는데 어제 매일경제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네. 장기 투자 막는 금투세 수익낸 펀드는 일단 팔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 그래서
금도세 얘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7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저께 우리 금융주, 은행주들은 오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존재해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존재해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네. 수급으로 볼 때도 어제만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시장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느냐, 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느냐. 어제 외국인들이 333억 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사거나 그랬을 때는 시장이 좀 오르거나 그래도 좀 방어를 하는데 네. 매수채가 외국인뿐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아. 네. 그럼 다른 데서 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고 거래 대금이 작아도 그냥 종목들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장을 주식시장에서는 매수 부재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수 부재가 왜 일어났느냐를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푸념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색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시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뭐 잠깐 저도 뭐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대형 펀드들이나 또는 사모펀드나 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 전에 팔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그거보다도 저는 뭐 거기까지 뭐랄까 과하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떤 주식을 사서 네. 내가 이거를 한 1년, 한 2년 가져가 볼까? 이 주식은 한 1년 후에 뭐 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 뭐 좀 가져가 보자.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목이 이런 겁니다. 장기 투자 먹는 금투세.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팔자라는 의식이 많은 거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그냥 빨리 사서 빨리 어떻든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 지금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려고 하는 건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방향으로 매수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심리이고 상황인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미국 정치 얘기하고 막 엉뚱한 얘기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혼선도 어떻든 간에 이게 정상입니까? 빨리빨리 어떤 해줘야 되잖아요. 네. 결정을 내려주든지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네. 아니면 금투세를 한다 그런다면 금투세에 대한 일부 반대급부로 엑시트 좀 출구, 그러니까 다른 도로 피해갈 수 있는 뭘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는 계속 불확실성만 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미국의 애플도 신고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엔비디아는 빠졌지만 어제 엔비디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 다 올랐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S&P도 뭐 종가 기준으로 역사 신고가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시장이 반대로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디커플링이 물론 어저께 하루 그랬지만은 디커플링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거 미국 시장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그 전날에도 올랐죠. 그래서 테슬라가 차량 인도량이 테슬라. 예상을 상회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그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에서는 소폭 상회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정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네. 저점을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여기서도 또 하나 좀 이 시장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이 분석을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테슬라 쪽이야. 트럼프 비슷하게 T라서 네, 트럼프 네, 쪽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우위가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제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고관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미국도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아예 발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예외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이 와중에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이런 쪽도 있어요. 그동안은 계속 테슬라는 목표 주가 하향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연중 저점이 138달러인데 지금 231달러가 됐어요. 66% 올라왔습니다. 저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연준 저점이 마이너스 44%인데 지금 네. 마이너스 6.9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시장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미국은 또 좋게 끝났습니다. 반면에 지금 뭐 뭉뚱그려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은 어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0.8% 빠졌습니다. 2780포인트고요. 어제 은행주들이 상승을 해서 방어를 좀 그나마 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2%나 하락을 했는데 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더라고요. 대량으로. 그러면서 기관들의 매물이 좀 강화되었고요.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은 금융투자 코스피에서 금융투자 매도가 있었는데 거의 전 기관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많이 돌아다닌 내용은 요겁니다.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국회 예산정책처 공고사항이 나왔다. 요게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네.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배당을 분리과세하는 쪽으로 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쪽으로 지금 합의를 보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막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도 이제 좀 안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배당 분리과세하는 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현 정부가 좀 추진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원했던 그런 목소리였는데 금투세는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분리과세하는 것만 요건 이제 조금 시장에서 원했던 방향대로 가는 걸로. 네, 어제 그렇게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투세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 요인이 발생이 된 거고요. 반대로 배당 분리과세 요 얘기는 연초부터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ISA 계좌의 배당 분리과세나 ISA 계좌의 혜택이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을 누리려고 들어오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 자금이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가치주나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 금융주들이 이제 그쪽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어제 곧바로 요 얘기 나오면서 은행주들은 4%대로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에서는 이걸 반응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특별히 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매크로 지표에서 악재가 나왔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쪽은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어제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차이신서 PMI야 그리고 미국 ADP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ADP 고용보고서보다는 이제 금요일날 나오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더 중요하고요. FMC 의사로 공개하고 그리고 오늘 밤 말고 내일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기 마감합니다. 반장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제하고 오늘은 이걸 하나도 워딩 이 타이핑을 하나도 안 지우고 매크로는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수요일 반장 목요일 휴장으로 매크로 지표보다는 종목으로 움직인다. 엔비디아와 관련주의 쏠림 관심이 완화되는 과정 속으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다. 오늘 이게 미국은 오늘 기준으로 반장 내일 휴장 독립기념일. 아, 네네. 그러면은 이들은 그냥 쉬거든요. 매니저들이요. 네. 매니저들이 쓰면은 당연히 좀 주춤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휴장인데 금요일 날 만약에 하루 쉬면은 연휴잖아요. 수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좀 시장 자체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일본 환율 들어가야죠. 일본 환율 조작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영향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쉬면은 뭐 우리 시장에도 아시아 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좀 매수하던 거를
우리 좀 잠깐 쉬고 휴가 갔다 올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영향 좀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 감소 또는 매도를 하면은 곧바로 시장이 약세로 되는데 이건 수성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보면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로 인한 수급 변화로 인해서 종목별 등락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가만히 시장을 보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의 세제 정책이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를 7월 말에 지금 요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떻든 간에 합의 볼 수 있는 세제 정책은 그쯤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관심 있는 쪽이 어디 쪽이냐? 그러면 고배당 실적주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던 이유 중에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올랐던 이유 중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ECB 주최 중앙은행 연계 포럼에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에서 워딩을 그대로 그냥 중요한 것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강세이다. 인플레이션 개선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 재개될 조짐이 있고 정책금리 인하 전 자신감 더 키워야 된다. 이 일을 잡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내년 물가는 2에서 2.5% 전망하고 있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에 보았던 것처럼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약세가 되면 우리는 바로 반응할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네. 인플레이션 개선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자신감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을 2에서 2.5%로 전망했습니다. 이거 될까?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될까라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더 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개입을 한다면 뭐 때문이냐? 노동시장 때문이다. 결국 벤 버너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용지표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는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소위 QE 국채 매입과 그리고 금리 인하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런 사이에 좀 밀어놨던 소위 삼중전회라고 하는 회의를 7월 15일부터 18일 개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 건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제가 일부러 괄호쳐서 써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 이런 것은 뭐 너희들 얘기해봤자 이게 되겠냐 또는 안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 거고요. 시장에 팽배해 있는 거고요. 불신이. 그거보다는 시장 부양, 경기 부양 정책에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 정책이 어떤 게 나올 거냐에 가장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때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10년간 약 1,0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 216개 이상을 건설 계획이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류 창고보다 AI 인프라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투자의 53%를 AI 인프라 투자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요겁니다. 존 펠턴 CFO가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AI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과거 대규모 배송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소위 AI 반도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대세의 방향으로 분명히 갖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속도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드웨어로 그 수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아마존은 이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후에 이것으로 인한 수익을 내고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인터넷 IT 버블 생겼을 때 인터넷 혁명이 생겼을 때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좀 그렇게 좀 보여져서 네.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애플이 TSMC에 아이폰 16 칩 주문량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15는 약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요번에 9천만 대, 1억 대 정도의 판매 준비를 주문량을 지금 하고 있다,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FDA에서 일라일릴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뭐라 그러죠? 치료제 표현을 못 하겠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도나네맘이고 상품명은 네. 키순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제 성분이 이제 도나네맘 성분. 상품명은 키순나. 뭘 이렇게 이름 어려워. 키순나. 1736명의 임상 3상을 했는데 인지능력자가 35% 감속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111이 주가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FDA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에 즉각 반응합니다. 통과만 하면. 네. 우리나라 기업이 통과했다 하면 어마어마한 거고. 난리 나죠. 예. 미국에서 뭐가 통과했다, 뭐 당뇨병이다, 알츠하이머다, 아이머다 이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막 움직여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한동안 이쪽 거래를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바이오죠. 그러면 매일 아침 하는 짓이 FDA 들어가서 FDA 지금 들어가서 FDA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대기 중인 애들이 있고 통과된 애들이 있고 그게 쭉 나오거든요. 네. 그 한동안은 이쪽에 제약바이오 거래할 때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수를 잠깐 가져왔고요. 관련돼서 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급등을 했어요.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1조 4천억 이상의 규모의 신규 투자를 미국 제약사와 CMO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일 수주 규모 역대 최대였고요. 올해 누적 수주액이 2.5조인데 작년에 근데 3.5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기 지났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설지는 이제 주고 봐야죠. 이게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꽤 반응을 하면서 이게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의 흐름이 좀 뭐랄까요? HBM이나 뭐 그런 쪽에 막 한동안 있다가 그쪽 관심이 조금 소홀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찾는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죠. 수급이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수수도 좋고 실적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밑에 있는 게 뭐야? 막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못 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정유화학 그렇게 안 좋다 그러죠. 네. 그래 나는 좀 올랐어요. 정유화학이요? 그리고 저 밑에서부터는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계속 내렸지만 2차 전지는 계속 내리기보다는 좀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뭐 훅 빠지고는 그냥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데 아예 시장에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인터넷주예요, 인터넷주. 인터넷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주거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뭐 일부 종목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런 거나 그렇죠. 한동안 얘기했던 뭐 NFC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뭐 이런 쪽은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그냥 관심이 좀 없어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거기서 뭔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확연하게 미래를 어떻게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어? 네. 미래에 내가 보고 미래에 좋아질 거를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 말고 지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요즘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이쪽으로 시장이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그 우리나라 시장에 희망을 버린 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장은 됐다. 어떻게든 본전만 찾으면 바로 미장 간다. 조금만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는 그냥 빨리 그냥 이게 정리하려는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 빼고 그거 가질 분들 빼고는 빨리 지금 뭐 미국 간다는 분들이 잠깐 그 부분도 저도 뭐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의견들 저도 이렇게 들은 걸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혹시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들으신다면 지금 일단은 거액 자산가들은 나가는 게 나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거액 자산가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몇 억을 하시던 뭐 몇 천만 원 하시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장으로 가려고 하는 건 지금 올해 분위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일부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거나 인도 시장에 투자하거나 일본 시장에 투자할 때 그런 투자를 할 때 뭐 외환 리스크 뭐 이런 걸 다 빼고요. 기관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다 빼고 그쪽에 투자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중소형주를 우리가 분석해서 거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기관 투자가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롱텀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중소형주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나라 중소형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에 제가 경험치를 말씀드렸듯이 한 번 오면 한 열흘 출장 정도 와요.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탐방을 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예, 탐방을 가요. 그래서 같이 우리 쪽에서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뭐 10군데 정도 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된 게 있으면 돌아가서 그 주식을 꽤 오랜 동안 거의 5% 10%까지 사요. 선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기업의 분석을 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중소형주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리즘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 하물며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인도의, 일본의 중소형주에서 분석할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를 사든지 아니면 대표 종목만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좋고 대표 종목이 좋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쪽의 시장의 대표 종목을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작은 종목이지만 그 종목에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맛도 있고 거기서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자금들은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미국이 대형주면 우리 한국이 중소형주고 미국의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거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대형주를 내가 거래하는 전략으로 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서 할 거면은 저는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 수출 대형주가 더 좋긴 하지만 네. 한국의 중소형주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으로 또 한 축에서는 하고 이렇게 자기 종목 안에서도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그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똑같이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7번, 8번 뉴스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골드만삭스만이 아니고요. 모건스탠리나 JP모건 뭐 이런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숫자는 이 말씀을 항상 드릴 때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오늘 왜 그런가보다 왜 그런가도 우리 알아요. 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메모리 가격이 강세가 될 것 같아요. 왜? 네. 디램 공급 부족이 확대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네, 빨간 글씨로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램의 평균 가격은 2025년 3분기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낸드의 평균 가격은 2024년 올해 4분기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사이클은요. 네. 반도체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언제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가느냐를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이 뉴스를 네. 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물러난 것도 없지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꺾이고 그리고 미국 꺾이면 우리 꺾일 거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쯤 될 거냐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지만 그 시그널 중에 하나 중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시그널이 반도체 사이클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라는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네. 이 보고서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언제까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 말까지다. 그럼 내년 말이면 한 2개월 전에 꺾이겠구나. 그럼 내년 여름 이전에 좀 꺾일 수 있겠고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미리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8번 뉴스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D램 공급 부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HBM 캐파 증설하면서 레거시 메모리 생산 카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메모리 라인 최대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라인을 최대로 가동한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푸시를 좀 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메모리가 부족할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서두에 좀 딴 얘기도 드렸고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다소 실망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은 위쪽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못 가는 힘이 없는 이유가 이것 굉장히 시장의 심리적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고 심리적 이유의 뒷배에 있는 심리적을 따라가는 게 수급이라고 말씀을 맨날 드리잖아요. 그게 너무 부족해요. 수급 뒷심이 없습니다. 그 뒷심이 없는 이유가 우리 시장에는 분명히 지금 존재해 있어서 좀 닫혀 있는 시장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 현실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 하반기 전망 한번 좀 시장에 대한 전망 가볼 테니까요. 그것도 함께 쭉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사님.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